최용규의 십장생 영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첫 번째 방송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 이렇게 고맙고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덜 떨고 조금 더 재미있게 강의를 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고른 소재는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말은 영어로라는 꼭지에서 제가 다룰 소재는 요즘 정말 장안의 화제입니다. 뉴스만 켜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을 과연 외국인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옮겨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건 한번 옮겨볼 수 있을까라는 발상으로 한번 이 기사에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뉴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홍준표 경남지사는 검찰 청사에 들어간 지 17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3시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웃음을 지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검찰은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홍 지사를 압박했습니다. 또 녹취록까지 제시하며 홍 지사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따졌습니다. 홍 지사도 이에 맞서 준비해온 각종 자료를 내보이며 거침없는 언변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이 배석해 있었지만 홍 지사 스스로 당시 기업과 사람들과 관계 등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저 사건의 진행은 향후의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기사에서 배울 수 있는 표현들 어떻게 표현하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어휘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뇌물수수 사건,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하나 아셔야겠다, 그죠? 먼저 이렇게 뇌물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bribe라고 합니다. 자, 명사로 뇌물 좋고요. 그 다음에 뇌물을 주다라는 동사로도 bribe 좋고요. 여기다가 뇌물 수수까지 붙이면 그때는 ry 붙여서 bribery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은 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나요? 그렇죠? bribery scandal이라고 하면 아주 괜찮은 그럴싸한 표현을 만들어 쓰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뉴스의 타이틀 같은 데로 타이틀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으로도 bribery scandal이라는 단어가 많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무슨 뇌물수수 사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되면 그때는 이번에는 혐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bribery charg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흔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기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이야기도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뇌물을 가지고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명 돈 세탁을 한다라는 이런 말도 많이 나오죠. 자, 돈 세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돈이라는 단어에다가 그대로 세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버리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money laundering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씻다, 세탁하다라는 단어로 wash를 사용하셔서 money was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리면, 그러면 이런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말을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부패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corrupt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politician을 붙여서 물론 이제 앞에 나중에 관사가 붙기도 하겠죠. 그래서 a corrupt politician이라고 하면 부패한 정치인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crooked라는 단어를 써서 이 crook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휘고 삐뚤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삐뚤어진 정치인이라는 말로 crooked politician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bribery나 그다음에 scandal, 그다음에 money laundering, 그다음에 corrupt, crooked 이런 표현들, politician까지요. 오늘 요 정도의 기사를 아주 간단하게라도 표현하시려면 꼭 아셔야 할 어휘거든요. 그러니까 잘 챙겨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첫 번째 표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으로 가르쳐 드릴 건 뭐냐면 줄을 대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어디에 정치인에게, 여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야당의 누구에게 줄을 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또는 경찰에게 손을 댔어 이런 말을 쓸 때 줄을 댔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pull the strings라는 말을 씁니다. 이 pull the string이라는 말을 쓰면 얘는 뭐냐면 이런 퍼핏 아시죠? 이렇게 인형, 이게 실 이렇게 매달아 갖고 그 실이 string이잖아요. 그래서 줄로 되어 있는 악기를 영어로 string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때 이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인형을 막 이제 조종하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pull the str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줄을 움직이면 인형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pull the strings라는 말은 어떤 말도 되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다루고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be in control이라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통제하다라는
다르다라는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뭐가 되기도 하냐면 한 걸음 더 의미가 진화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뒷배경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을 대고 손을 대는 것도 pull the strings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문 하나만 같이 보기로 할까요? 자, 그러면 he was secretly pulling the strings라고 하면 몰래 줄을 댔지, 몰래 손을 대고 있었어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ehind governor 이럴 때 governor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는 이제 주지사를 나타내는 거죠. behind governor, 저 주지사 뒤에서 몰래 손을 대고 있었어 또는 주지사 뒤에서 몰래 줄을 당기고 있었어 라는 얘기가 되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절 통제하다라는 어감이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줄을 대다, 손을 대다 라는 이런 의미도 되기도 하겠습니다. pull the strings 아주 요긴한 표현이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 한번 우리가 뇌물을 먹이다 라는 표현을 배울 건데 이번에는 좀 딱딱한 뉴스 표현 말고요. 우리가 비록 뉴스에 나오는 표현을 옮기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꼭 딱딱한 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말 쓰는 거 들어보셨죠? 아, 내가 다 기름칠해뒀어. 야, 내가 이렇게 다 처리해뒀다고. 약 먹여놨다고. 뭐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도 그런 표현이 있을 텐데 영어는 어떻게 그런 말을 쓰냐면요.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grease라는 단어가 뭐예요? grease라는 말이 기름이거든요. 동사로 써서 기름칠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내가 누구의 펌에다가 손바닥에다 기름을 발라놨지 라는 말을 쓰면 아 내가 비슷하다 그죠? 우리말도 그렇게 쓰잖아요. 내가 기름칠 좀 해뒀지 라는 말은 그렇고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문을 한번 보면 그래서 he only tried 라고 쓰면 뭐 try to라고 쓰면 애써서 노력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he only tried to grasp a politician's palm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걔가 늘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먹이려고 하지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야, 걔가 경찰관에게 이렇게 뭐 기름칠해놨다고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politicians라는 이 자리만 여러분이 police officers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셔도 경찰관에게 기름칠을 해뒀지라는 이런 말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 보면 이제 비자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뉴스를 듣다 보면 늘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영어로 비자금을 뭐라고 할까? 자, 몰래 모아둔 돈, 비밀스러운 돈이라고 해서 secret money라고 하는 표현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좀 근사하게 비자금이라는 말을 쓰시려면 어떻게 만들어 쓰면 좋으냐면 slush fund라는 말을 쓰면 좋습니다. 원래 슬러시는 막 진창이 되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slush fund라는 말을 어디에서 유래를 한 거냐면 옛날 뱃사람들이요. 이게 그 고기 같은 걸 저장해 뒀거나 또는 이렇게 고기를 뭐 끓였거나 하는 통에 이렇게 기름이 쌓이면 그걸 이렇게 몰래 걷어다가 배가 이렇게 부두에 정박을 하면 그 기름을 가지고 나와서 팔았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파티를 하는데 쓰거나 놀고 먹는데 쓰거나 했던 데서 그걸 그렇게 모아둔 몰래 저장해 두었던 돈이라고 해서 슬러시 펀드라는 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의 유래는 사실은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더 유래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유래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기억이 되시면 그럴싸하게 남들이랑 얘기할 때 야, 비자금 시크릿 마니 말고 슬러시 펀드가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문을 하나 한번 볼까요? It turned out to be the slush fund of the governor 이라고 하면 뭐 governor는 아시죠? 그죠? 이게 영어로 하면 누가 되는 거냐면 미국 같으면 얘가 주지사가 되는 거죠. 뭔가 위임 통치를 하는 사람, 총독, 제독 이런 사람들도 governo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urn out이라는 말은 밝혀졌어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또는 뭐 밝혀진 건 be the slush fund of the governor, 그 governor의 비자금이라 하더라고 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오는 표현들 중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으실 수 있는 표현들 많으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네 번째는 이번에는 이디엄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요. 늘 그 10장생 영어에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써먹을 만한 어휘와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왔던 슬랭이라고 그러죠. 슬랭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이디엄들을 하나씩 꼭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배울 그러면 이디엄은 야, 그 일명 우리가 뭐 모래시계 검사였다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 그 도지사가 이렇게 검찰의 피의자 혐의로 소환이 되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그럴 줄 몰랐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정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없더라 라는 이런 말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은 조금 표현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표현을 쓰네요. Everyone has a skeleton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해골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어디에?
in its closet에 해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요건 뭐 가끔씩 closet 대신에 찬장이라는 단어, cupboard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가장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a skeleton in its closet이라는 말은요, 얘는 비밀이라는 이런 관용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이 말 역시도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뭐 이래서 만들어졌다, 저래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고요. 야, 걔 말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걔는 나쁜 짓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걔도 세상에 털어봤더니 집을 열어봤더니 집 벽장 안에 세상에 해골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 세상에 정말 비밀 하나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더라고. 이런 어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다 숨기고 있는 비밀이 하나씩 있더라고. 이런 말도 하나 되는 거고요. 아유, 우리말에 딱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더라고. 라는 말도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을 a skeleton in his clos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veryone has skeleton in his closet이라고 쓰면 아주 멋지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더만. 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다들 숨기고 사는 게 하나씩은 있더라고 라는 말이 이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의 이디옴으로 꼭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의 5번째 표현인데요.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피의자가 되고 재판이 되고 교도소로 투옥이 되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go to prison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그야말로 교도소로 가다라는 얘기고요. 투옥되다라는 말은 이거 말고 behind the bar라는 말도 써요. behind라는 말은 뒤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behind the bar라고 쓰게 되면 여기 bar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쇠창살이 된 겁니다. 자기 방에요. 그래서 이 바 뒤에 있다라는 말이 또 뭐가 되냐면 제가 투옥되다라는 말로 쓰이는 거고요. 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은 바로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넣어서 뭐 간단하게 하면 야, 그 정도면 죄가 중한데 이건 작은 죄가 아닌데 he'll probably 아마 go to prison 교도소에 갈 것 같아.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있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은요. he'll behind the bars라는 말을 써도 똑같은 표현으로 여러분이 만들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표현이 5가지인데 간단하게 한 번씩만 볼까요? 자, 줄을 대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더라? pull the strings라고 쓰면 줄을 대다라는 말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뇌물을 먹이다라는 말, 이건 오늘 배운 슬랭이었습니다. 자, 이건 슬랭으로 쓰면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기름칠 해주는 거. 그래서 grease one's palm이라고 쓰면 뇌물을 먹이다라는 말이 되고요. 세 번째로 배웠던 표현이 비자금인데 뭐라고요? 뱃사람들이 지방을 긁어서 기름을 팔았던 slush fund라는 말이 비자금이라는 말이었죠. 우리가 네 번째로 이디엄 배웠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너무 없더라고. 다들 숨기고 사는 비밀 한 가지는 있던데 everyone has a skeleton in his closet이라고 하면 딱 이 내용을 옮길 수 있는 말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5째 교도소에 가다라는 말은 go to prison이라는 말을 써도 좋고요. behind the bars라는 말을 써도 아주 멋진 표현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몇 개 안 되지만 대단히 요긴하고 재밌는 표현들이거든요. 잘 챙기셨다가 꼭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